그 아까 얘기한 대로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다 센에서 중복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안 풀고 넘어가는 것들 좀 그렇다 싶으면 얘기해줘. 숙제로 따로 내줄 테니까. 알겠지? 지금 얘기할래? 안 풀고 넘어가는 거 좀 그렇다는 친구들 있니? 자, 봐봐. 대소비교하래. 그러면 지금 부등식의 성질을 잘 이용해줘야 되겠지. 너네 곧 있으면 보는 내신 시험에 무조건 들어가는 단원이야.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무슨 연산할 때, 곱셈이나 나눗셈 연산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뭐 할 수도 있다고?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우선은 자, 여기 루트 10이 그대로 두면 돼, 안 돼? 몇 루트 몇? 2루트 3이라고 두고, 자, 여기 있는 루트 3을 이항시켜주면 루트 3이지. 1을 이항시켜주면 이거지. 요거 맞아, 틀려? 맞아요. 요거 맞지? 그럼 얘는 그냥 맞다고 써주면 돼. 자, 같은 방법으로 뭐 지워줘? 3 지워줄게. 그 다음에 루트 2를 이항시켜주면 루트 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야. 굳이 좌변하고 우변을 직접 그냥 뺄셈할 필요가 전혀 없어. 너네 그 개념 테스트 문제처럼 직접 뺄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알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등식의 성질만 잘 활용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맞아, 틀려? 주아야?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슬리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워줄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지금 비교가 가능해, 직접?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 직접 비교가 가능해? 주아야, 이거 루트 안쪽에 다 집어넣으면 안쪽은 몇이 돼? 여기 안쪽은? 루트? 부등호 방향 이게 맞아? 반대로 가야 되지. 그래서 답이 3번이, 알겠지? 아, 맞다. 지유라 저기 뭐냐 개념 원리의 50쪽이 확인 8번이, 알겠지? 자, 다음 뭐 지워줄까? 루트 6. 루트 6 지워주고 요 2라는 숫자를 뭐라고 써주면 돼? 루트 4. 그 다음에 루트 3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 맞지? 그래서 얘도 맞는 거야. 자, 맞춘 친구들은 아마 여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 얘까지 한번 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2 있지? 이항시켜주면 여기 루트 2 있으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몇이야? 2루트 2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이항시켜주면 3 나오지. 자, 2루트 2는 루트 몇이라고 써야 될까? 3은 루트 9지. 그럼 부등호의 방향 맞니? 부등호의 방향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답은 그냥 3번이에요. 알겠지? 자, 저번 시간에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아휴, 됐다. 그 55페이지로 넘어가 줄래? 자, 3 플러스 루트 7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 그게 A, B라고 각각 나와 있고 뭐를 구하래? 2A 마이너스 5B 구하래.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해야 돼? 아니면 소수 부분을 먼저 구해야 돼? 자, 봐봐. 어떤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무리수의 정의가 뭘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애지. 그래서 얘를 순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4178
5, 9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게끔 쭉 나열해주면 무리수 값이지. 그럼 얘를 분리해서 써주는 거야. 1 더하기 0.4178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무슨 값이야? 정수 값이지. 그래서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해. 얘는 소수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럼 소수 부분을 너희가 직접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소수 부분을 찾을 때는 정수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뭐 해주면 된다고? 빼주면 된다고. 어떤 무리수는 정수 부분에다가 소수 부분을 더해서 생기잖아. 내가 얘를 원해. 정수를 뭐 해주면 돼? 이항시켜서 빼주면 끝이야.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7의 정수 부분을 A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 몇인지부터 구해야 돼. 그럼 루트 7은 자, 어떤 정수보다 크고 어떤 정수보다 작을까, 주아야? 이보다 크고 3보다 작지? 왜? 루트 4, 루트 9 사이에 있는 제곱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7이 어떤 제곱수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돼. 제곱수 4, 제곱수 9 사이에 들어가지. 근데 내가 루트 7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아유. 뭐의 값이 궁금해, 민기야? 아니, 어떤 값의 정수 부분이 궁금하냐고. 현채야, 어떤 값의 정수 부분이 궁금해? 그러면 요 식에다가 여기 세 개에다가 다 뭐를 더해주면 될까? 3. 이것도 부등식의 성질이야. 지금 부등식의 각 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부등호가 유지되지. 3을 더해주면 몇이야? 내가 원하는 3 플러스 루트 7 나오고 뭐보다 작아? 6보다 작은 게 되지. 그래서 정수 부분은 몇? 5야. 5점대의 숫자야. 그러니까 5하고 6 사이에 있는 숫자는 5점 몇이라고 표현을 해주지. 근데 이렇게는 쓰지 말라고 했어. 대충 5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5점대 숫자야. 그래서 A는 몇?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라고? 여기에서 뭐를 빼달라고? 정수 부분을 빼달라고.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몇?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끝이 알겠지? 1번 됐으니까 2번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맞아. 답 나왔니 다들? 어딨어? 아니야. 아니야. 너 못 풀고 있어. 확인 2의 2번. 아, 2번. 확인 2의 2번이야. 그러니까 답이 달려있는 그 네모 박스 문제는 안 풀 거야. 답 나왔어? 답 나왔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겠니? 그건 아니야. 답 나왔어? 얘들아 같이 볼게. 얘들아 요거 무슨 수야? 무리수. 무리수지. 루트 6이 무리수고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뺐으니까 무리수지. 그럼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구성이 돼. 근데 무슨 부분을 구하래? 소수 부분.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슨 부분?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정수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그 규칙을 잘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정수 부분을 구하는데 어떤 걸 이용해서 제곱수 사이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수 부분을 찾고 그 정수 부분을 무리수에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끝이야. 그럼 루트 6은 다현아 몇부터 몇 사이야? 2랑 3 사이지. 근데 나는 루트 6이 궁금해? 누가 궁금한 거야? 루트 6 마이너스 1. 루트 6 마이너스 1이 궁금하니까 여기 부등식의 성질이야.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1을 다 빼줘. 그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1점대의 숫자지.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1에서 몇을 빼야 돼? 1을 빼야 돼. 정수 부분 1을 빼주면 A는 몇이 나와? 루트 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루트 24의 소수 부분이야. 24라는 숫자는 어떤 제곱수 사이에 들어갈까? 16하고 25 사이에 들어가지. 그래서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 아니니? 그럼 정수 부분은 다현아 몇이야?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정수 부분을 빼. 루트 24에서 뭐를 빼주면 끝이야? 4를 빼주면 끝이야. 근데 루트 24 아까부터 계속 나온 친구지. 몇 루트 몇? 2루트 6. 2루트 6이야. 얘들아 루트 24 보고 2루트 6이라고 외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외우는 거 돼 안 돼? 이거 외우는 거 진짜 또라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학교 갔을 때 막 그 뭐지? 루트 24, 2루트 6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서 풀면 되잖아. 막 이거 난 외워져 있던데? 막 이런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많이 풀어봐서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 알겠지? 루트 12는 2루트 3, 루트 24는 뭐 2루트 6 이딴 식으로 외우면 돼 안 돼? 안 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숫자를 많이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집에 가서 외우지 마.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져야 돼. 알겠지? 그러면 A에다가 몇을 곱하고 3을 곱했으니까 3루트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 3루트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몇을 곱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몇 루트 6? 4. 다음 항은 뭐야? 플러스 8. 그럼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8 계산해주면 몇? 나머지는 몇 차?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알겠지? 알겠지?
요거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의 4번 문제야. 알겠지? 잠시만. 맞아. 맞아.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주호야, 답 나왔어? 뭐야? 말해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아니야. 1루트 2루트 2야. 자, 볼게. 지금 여기 보세요.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루트 6의 범위를 찾고 이거 정수를 뺐지? 맞아? 루트 6의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1을 뺐잖아. 그럼 먼저 지금 2루트 2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무리수니까.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잘 봐봐. 루트 2가 몇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 2보다 작아. 그럼 2루트 2는 몇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찾으면 정수 부분을 알 수 있을까? 2점대, 3점대가 둘 다 포함이 되잖아. 자, 봐봐.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라고 써주면 2루트 2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럼 정수 부분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거는 틀린 방법이야.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2루트 2를 루트 8이라고 고쳐줘. 2루트 2는 루트 8이랑 같지? 이 다음에 루트 8이 몇보다 크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걸 이용해주면 몇 점대의 숫자야? 2점대의 숫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 부분이 몇이 나온다고? 2가 나와. 근데 나는 루트 8의 값이 궁금해? 아니지. 뭐야? 뭐의 값이 궁금해? 4 마이너스 2루트 2의 값이 궁금하지. 그럼 첫 번째 루트 8의 범위를 이용해서 4 마이너스 2루트 2를 해주려면 여기에 뭐를 먼저 적용해야 돼? 마이너스를 먼저 적용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루트 8은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 몇보다 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다음 몇을 더해줘?
4를 더해주면 1보다 크고 4 마이너스 루트 8. 그 다음에 몇 차? 2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나와. 그래서 A가 1이야. A가 1이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하윤아,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한다고?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니까 얘는 몇인 거야?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지. 자, 그러면 A에다가 몇? 1 집어넣어. 그러면 결론은 1분의 3A니까 3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지. 그래서 답이 몇 차? 2루트 2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방법은 똑같아. 뭐의 범위를 먼저 구해? 이걸 무슨 수라고 불러? 무리수. 무리수의 범위를 먼저 구해. 그럼 2루트 2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되지. 근데 2루트 2라고 썼을 때 루트 2 구하고 2루트 2 양변 2 곱해서 해주면 2점대 숫자, 3점대 숫자 다 나와서 안 된다고. 그래서 2루트 2를 몇이라고 두고 푼다고? 루트 8. 루트 8이라고 두고 풀어. 그 다음에 2루트 2에 마이너스 한번 적용해주고 4를 더한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지.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을 착실하게 이용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정수 부분 구했으면 예빈아,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게 해주면 끝이. 알겠지? 얘들아, 계백문 꺼내줄래? 아, 드디어 왔어. 드디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수포자 제조기 단원? 요거 다음 나오는 게 인수분해라는 단원이 있어. 조금 어려울 거거든? 외울 것도 많고. 근데 뭐 하려면 다 하지 뭐.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인데 안 될 게 있나. 아니, 안 나와. 아까 제곱근 연산만 나와. 막 도라에몽 같은 거 보면 선생님이 던져서 딱 끼우던데. 좋은 거 하나 주시겠어요? 얘들아, 볼게. 우리 분배 법칙 뭔지 다 알지? A라는 게 있고 B 플러스 C가 있어. 어떻게 해주는 게 분배 법칙이야? A를 B에 한 번, C에 한 번 곱해주는 게 분배 법칙이지. 그래서 얘를 AB 더하기 뭐라고 불러? AC라고 불러. 자, 여기에서 살짝 참고로 알아둬. 이거를 보고 이렇게 쓰면 분배 법칙을 쓴 거야? 은수야, 얘를 보고 이렇게 썼어. 분배 법칙 썼니? 아니요. 왜 아니야? 네, 썼어요. 분배 법칙 썼지? 분배 법칙만 쓴 걸까? 맞아, 교환 법칙까지 써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배 법칙만 썼다고 하면 A가 B 앞에 곱해지고 A가 C 앞에 곱해지지. 그래서 AB 플러스 AC라고 써야지 분배 법칙을 쓴 거야. 알겠지? 이것까지 쓴 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교환 법칙이야. 알겠지? 일단은 요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분배 법칙이 뭔지 알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치환이라는 개념이거든.
자, 치환이 뭐냐면 대체하는 거야. 뭐로 대체할 거냐면, 자, 긴 식을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긴 식이라고 하면 항이 2개 이상 있을 때를 의미해. 얘들아, 여기 B 플러스 C 길어 보여, 짧아 보여? 짧아 보이지만 이제부터 긴 거라고 하자.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긴 식이라고 하면 항이 몇 개 이상 존재? 2개 이상 존재야. 그러면 얘가 언제 쓰이냐면, 자, 요 긴 식 있지? 요 긴 식이라는 게 반복될 때 많이 써요. 자, 이제 3학년 1학기 거.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시작이거든. 그 앞에 제곱근은 그냥 그 뭐냐 인트로에 불과해.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연산할 것도 많아지고, 지금까지 해서 사실 뭐가 연산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았어? 알겠어. 자, 이제 시작이야. 찐 분배 법칙이야. 우리가 A 플러스 B가 있고 C 플러스 D가 있다고 쳐. 그럼 요거를 분배 법칙으로 계산할 때 지금 요거 요식 길어 짧아? 길어요. 길지. 그러면 A 플러스 B를 치환할 건데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할게. 하나의 문자 취급할 거야. X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식은 결과적으로 X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A 플러스 B를 X로 취급을 해버린 거야. 이게 치환의 개념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법칙 써줄 수 있어? 무슨 법칙? 분배 법칙. X를 C에 한번, X를 D에 한번 곱해주면 XC 더하기 뭐야? XD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X라는 문자는 내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 X를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돼. 그 원래 상태가 뭐였어? A 플러스 B가 원래 상태지. 그럼 원래 상태 A 플러스 B라고 써주고 뒤에 C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 A 플러스 B로 돌려주고 D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으로 계산해야 돼? 분배 법칙. B의 C가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AC 더하기 뭐야? BC. 그 다음에 A의 D가 B의 D가 곱해지는 거지. 뭐야? AD 더하기 뭐야? BD.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거를 연산할 때 있잖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A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D 있지. 지금 요 과정들 보면 되게 귀찮지 않아? 치환했다가 원래대로 돌렸다가 막 이러고 있잖아. 그치? 잘 봐봐. A에 C가 곱해져서 AC라는 항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 그 다음에 BC는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AD는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BD는 어떻게 곱해져? 이렇게 곱해져서 만들어져. 그럼 결과만 놓으면 A에다가 C 한 번, A에다가 D 한 번, B에다가 C 한 번, B에다가 D 한 번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알겠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증명까지는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가 있고 3 플러스 4가 있어. 이거 계산해주면 결과가 몇이야? 몇? 21이지. 그럼 봐봐. 1에다가 며칠 곱해? 3을 한번. 그러면 3 나오지. 1에다가 며칠 곱해? 4를 곱해주면 4가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2에다가 며칠 곱해? 3. 2에다가 며칠 곱해? 4. 그럼 얘 4개 다 더해주면 몇이야? 21 나오지. 확인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하나씩 다 연결시켜서 계산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졸리니? 그래서 계백문에다가 요 3가지 주제만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전달 좀 해줄래? 얼마나 남았어?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아, 너네가 대답을 해야 될 거는. 다 썼어? 아직 얼마나 남았냐고. 그 밑에 하나 빨리 써. 그러면. 자, 볼게. 얘들아, 이거 전개해주면 뭔가 느낌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때려 죽어도 아니니까 앞으로
이걸 이렇게 써버리잖아.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얘네가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의 제곱이 A가 1이고 B가 2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지. 근데 얘가 실제로 5랑 같아?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그냥 좀 바보처럼 막 이렇게 써버리면 절대 안 돼. 자, 그러면 첫 단계 요거 제곱이지. 무슨 법칙일까? 제곱. 이거 푸는 방법이 무슨 법칙이야? 이걸 무슨 수라고 불러? 뭔 소리야? 지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 지수 법칙 써.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지수 법칙이 먼저 써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써야 될까? 분배 법칙이야. 아까 분배 법칙 어떻게 쓰인다고 했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쓰이지. 그럼 봐봐. A에다가 A 곱하니까 뭐야? A에다가 B 곱하면 B에다가 A 곱하면 BA라고 써야 돼. B에다가 B 곱하면 이게 무슨 법칙? 자, 이번엔 무슨 법칙 써야 될까? BA를 뭐라고 써줄 수 있어? 파란색, 아니 초록색. 이렇게 써주는 걸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어떤 식의 제곱이 돼 있어.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야? 2개의 항의 제곱은 앞에 제곱, 뒤에 제곱 해준 다음에 앞뒤를 곱해주고 2배까지를 해서 더해줘야 돼. 그럼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까? 1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거는 앞에 제곱해주면 몇? 뒤에 제곱해주면? 곱해서 몇 배 해주면? 몇이야? 그래서 몇이 나와? 3의 제곱이니까 9. 딱 떨어지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제곱식이라고 불러. 알겠지? 근데 용어는 여기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넘길게. 자, 그러면 아직 정리하지 말고 기다려봐. 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요거 A 플러스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요거 정사각형이라고 했지. A 플러스 B를 뭐라고? 한 변으로 갖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길이 A라고 잡을게. 그럼 이만큼 몇이 돼야 돼? B가 돼야 돼. A 플러스 B가 한 변의 길이야. 그럼 또 이렇게 잘랐어. 주아야, 이만큼이 몇일까? A지. 여긴 몇이야? B지. 그러면 봐봐. 넓이를 봐봐. A 플러스 B 제곱해주면 좌변이지. 그럼 요 전체 넓이가 A 플러스 B의 제곱인 거지. 다현아, 여기 봐야지. 이 전체 넓이가 뭐라고, 다현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했어. 한 변의 길이를 뭐로 갖는? A 플러스 B로 갖는, 한 변의 길이를 A 플러스 B로 갖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부분의 넓이는 몇이야? 이만큼은
a 제곱 나오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얘는 무슨 사각형이야? 그러면 a 곱하기 b지. 여기도 a 곱하기 b지. 이만큼은 몇이야? 여기랑 여기가 b랑 b니까 뭐의 제곱이야? b의 제곱이야. 그래서 a제곱, ab, b제곱 더해줘서 둘이 같은 거야. 알겠지? 알겠지? 도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이 부분을 1번 적어놓고 여기를 2번으로 한번 써주세요. 지금. 다현아, 정신 차려. 여기 오른쪽 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왼쪽 걸 적어줘야 돼. 야, 정재야. 네. 아우, 너 뒤질래 진짜. 야, 내가 그딴 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지. 야, 단원이 바뀌는데. 야, 네. 야,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야, 네. 뭐해? 내 말하는 게 좀 우습지. 어? 정재야, 네.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계속해? 내 말이 우습지 좀. 응? 그냥 맨날 앞에서 장난치고 그러니까 우습지 좀 말하는 게. 그래서 네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빼곡하게 정리해놓고 막 칸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네가 집 가서 그거 절대 안 읽는다고 했잖아. 어? 정재야, 그렇지 않아? 예. 그렇게 빼곡하게 정리해놓지 마. 칸 충분하니까. 얘기하면 좀 들어. 어?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남았어? 자, 봐봐. 빨리. 글씨 얘들아 다 썼으면 너네가 쓴 거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읽어봐. 다 써놓은 거.
그리고 집 가서 오늘 쓴 거는 다 한 번씩 읽어보고 문제 푸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볼게. 그 혹시 항등식이 뭔지 모른다 손? 항등식.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게 항등식이거든. 항정식 아니야. 은수야 알겠지?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어떤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 얘는 A, B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 어떤 문자를 대입하든 어떤 식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해. 아까 보였지?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것들 보였지? 요거 괜찮니? 그리고 식을 변형시킨 거에 불과하지. 요렇게 쓰인 식을 변형해 준 거지. 내가 만약에 A에다가 X 플러스 Y를 이렇게 썼어.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해? 분배 법칙이라고 하지.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이게 두 개 성립을 안 해. 그럼 분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지. 법칙이란 거는 어떤 상황이든 다 성립해야 돼. 그럼 이게 결국에는 무슨 식의 개념이라고? 항등식의 개념이야. 그럼 얘는 A, B 상관없이 식이 항상 성립해. 자, A, B 상관없이 식이 항상 성립이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항등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정확하게는 A, B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B 대신에 뭐를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B를 대입해 볼게. 다시 B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B를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그 결과는 A-B의 제곱이지.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A는 그대로지. B 대신에 마이너스 B 대입이니까 A의 제곱이야.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B 들어가면 이거 개수가 몇으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2AB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몇이야? 다현아 눈 떠. 여기에 마이너스 B 대입하면 다현아 뭐 돼? 그냥 B제곱이지.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곱셈 공식이야. 공식은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알겠지? 곱셈 공식이니까 외우자야. 알겠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2번 공식이라고 하면 이게 2번 공식인 거야. 결과물 알겠지? 얘는 1번 공식이었어. 이거 전체 넓이가 몇일까? 그렇지, A제곱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를 잘라. 여기도 자르는데 여기 길이가 B가 되도록 자를게. 여기도 B가 되도록 자를게.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넓이는 뭐가 될까? 아니, 요 도형이 뭘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몇인? 그렇지. 여기가 A-B의 뭐가 돼? 제곱이 돼. 그러면 정재야, 여긴 몇일까? B의 제곱. B의 제곱 되겠지. 여기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A 마이너스 여기가 B지. 이만큼이 몇 차? A 마이너스 아니, 여기가 몇 차? 아, A-B였구나. 여기 넓이가 몇이라고? B 곱하기 A-B야.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B 곱하기 A 마이너스 똑같지? B 곱하기 A-B 나오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a제곱 전체 넓이 a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전체 넓이 a의 제곱은 a-b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뭐야? ab-b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ab-b의 제곱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2개 더한 게 뭐야? 2배 해봐. 이거 2개 더 해봐. EAB. 뭐가 돼? b의 제곱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내가 요거를 넓이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 뒤에 있는 것들만 다 뭐 해주면 돼? 다 뭐 해주면 돼? 이항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a-b의 제곱을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거든? 뭐 해주면 된다고? 이하. 이항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결론 a-b의 제곱은 뭐야? a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해주면 그리고 또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B의 이거 알겠지? 얘네 2개가 무슨 항이야? 무슨 항이야? 동료. 동류항이야. 계산해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b제곱 나와. 이항 시켜주면 뭐야? 플러스 b제곱이야.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요 얘기는 다시 할게 다음 시간에. 그래서 곱셈 공식 2번째 것만 지금 정리하세요. 알겠지?